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붕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벼랑 끝에 서 있는지, 혹은 이미 가파른 하락을 시작했는지 7가지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개별적인 문제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거대하고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변화는 널리 퍼진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첫 번째 붕괴, 바로 금융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현대 경제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명목 화폐를 사용합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대출을 통해 말 그대로 허공에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순간 세상에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새로 창조된 모든 돈은 빚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에 더 많은 돈, 즉 더 많은 빚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속도를 계속 높여야만 하는 러닝머신과 같습니다.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현재 전 세계 부채 총액은 전 세계 모든 경제의 생산 가치를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300조 달러가 넘는 이 막대한 빚은 상품, 서비스, 사업에 투자되거나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며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빚도 늘어나고 자연은 더 심하게 수탈당합니다. 우리에게는 1997년 외환위기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끝없이 성장할 것만 같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폰지 사기와 유사합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처럼 우리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대출, 인구 증가 또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지속적인 투입을 요구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정체되어 성장이 둔화되면 이 거대한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물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미래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택 가격과 같은 자산 거품을 만듭니다. 결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투자를 꺼리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를 줄입니다. 거대한 은행의 파산, 대기업의 부도, 혹은 전쟁이나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충격이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면 대출 중단, 자산가치 폭락, 대량 실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몇 년 후를, 또 다른 이들은 수십 년 후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장 기반 금융 시스템이 언젠가 붕괴할 것이라는 사실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붕괴는 기후 붕괴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이것이 단순히 평균 기온이 조금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티핑 포인트, 즉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었던 과거의 기후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온난화는 이제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기상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극심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를 증폭시킵니다. 지난 여름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던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한 기상 현상이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북반구의 날씨를 순환시키는 제트기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약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한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 지구의 햇빛 반사율이 줄어들어 온난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선형적인 변화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변화와 피드백 루프,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기후 시스템은 이미 붕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의 전생애에 걸쳐 기후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전 지구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붕괴는 해양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바다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존하는 해양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대기 중에 갇힌 과도한 열의 대부분은 바다가 흡수합니다. 바다는 거대한 에너지 완충제 역할을 하지만 그 결과로 해양 폭염이 발생합니다. 이는 해양 생물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바닷물의 온난화는 산호초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산호초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미 많은 산호초 군락이 회복 불가능한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서양의 거대한 해류 순환 시스템, 일명 아멕, AMOC,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느려지고 있다는 증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는 적도의 따뜻한 물을 북반구로 옮겨열을 방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멈춘다면 유럽은 냉각되고 전 세계의 강수 패턴이 바뀌며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서 해양 산성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개나 게처럼 탄산칼슘으로 껍데기를 만드는 생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산소를 덜 함유하게 되고 농업 해수와 같은 오염물질은 해양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지대를 만듭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붕괴가 다른 붕괴를 촉발하는 연쇄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붕괴입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산업혁명 이후, 특히 197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연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포유류 질량의 96%가 인간과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야생 포유류는 단 4%에 불과합니다.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남획이 주된 원인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를 재도입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사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식물을 마구 먹어치웠고 강 생태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돌아오자 모든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늑대는 생태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종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한 종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곤충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3년 안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처럼 우리는 식량 생산의 상당 부분을 곤충의 수분 활동에 의존합니다. 최근 25년간 곤충 개체수는 매년 평균 2.5%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세기 안에 거의 모든 곤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불태우는 것이 지식을 파괴하는 행위이듯 숲을 불태우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유전적, 생태학적 정보를 영원히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붕괴는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공급망 문제에 특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대란을 겪으며 공급망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경제위기는 모두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기업들은 재고를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시 생산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에 의존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전혀 없어 매우 취약합니다. 세계화는 특정 국가가 특정 원자재나 제품의 공급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코코아의 60%는 아프리카의 두 나라에서 히토류 가공의 90%는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후재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지정학적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부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물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식량이나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붕괴는 식량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식량 문제는 공급망 붕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의 세계 식량 시스템은 산업형 농업, 즉 대규모 단일 작물 재배와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아 국제 곡물 가격이나 공급망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표토의 유실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영양분을 담고 있는 표토는 자연적인 속도보다 약 1000배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표토의 95%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작물 수확량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960년대 녹색혁명 이후 개발된 화학비료에 전 세계 식량의 거의 절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를 생산하려면 천연가스나 석탄이 필요한데 이는 화석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가뭄, 홍수,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서 흉작과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은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불안을 겪는 가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기후, 고갈되는 화석연료, 사라지는 표토,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7번째는 정신건강의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암울한 현실은 우리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급증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와 함께 정신건강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사회, 경제적 불안, 그리고 직업이나 집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지구적 문제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생태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의 절반의 응답자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미래가 두렵고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도시화되고 실내에서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스크린을 마주하며 AI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은 점점 더 파괴되고 오염되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더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붕괴는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고 이는 우리의 정신을 더욱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붕괴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 기후, 해양, 생태계, 공급망, 식량, 정신건강, 그리고 인구. 이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실패는 다른 시스템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연쇄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기를 막지는 못할지라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현대 산업문명의 붕괴가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천천히 진행되다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